자, 여기 다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 반복문 문제고요. 반복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반복문과 조건문을 섞어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문과 조건문 문제들이 다 이제 섞어서 있어요. 그렇게 있고, 일단은 그 뭐 어제 했던 거를 한번 리뷰를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반복문 들어갔죠. 반복문 중에서 뭐 포문, while문, do while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포문만 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제 뭐 했느냐? 왜 팔을 왜 열 수 없다고 나오지? 아, 놀랬네. 네, 요거 이제 뭐 달팽이 문제 수식을 세워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네. 이렇게 그 스위치문이랑 if문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경우의 수를 쭉 늘어놓을 때, 경우의 수를 쭉 늘어놓을 때 쓰기에 좋아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좀 여러 개인데 이렇게 if문으로 쓰게 되면은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가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12, 1, 2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먼스 값이 12이거나 1이거나 2일 경우에는 겨울을 출력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브레이크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안 써주고 내가 브레이크를 안 써줬다. 그러면은 내가 1월에 태어났어요. 하면은 겨울을 출력하고 그다음 봄까지 출력하고 브레이크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C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자체를 허용은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더더욱더 주의해줘야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뭔가 코드가 한 줄이라도 있다 싶으면은 브레이크를 넣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1월부터 12월이 아닌 값인 경우에는 디폴트로 빠지게 되고요. 디폴트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주사위 값. 그래서 뭐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 6이냐. 이걸 이제 뭐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if else로도 표기가 가능하다. 그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조건문이 사망연산자가 있고 if문이 있고 스위치문이 있다고 했는데 if문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조건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음. 자, 박지선님. 2.9와 3.0 사이에 숫자가 몇 개가 있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정재현님. 2.9 사이와 3.0 사이의 숫자의 개수는 무한대라고 지선님이 대답해 줬어요. 자, 어때요? if문이랑 스위치문의 차이점 알겠어요? 왜요? 그쵸,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의 수가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스위치문을 쓰는데 범위를 표현할 때는 스위치문은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if문을 쓸 수 있어요. 근데 if문은 또 경우의 수 늘어놓는 것도 돼요. 그래서 if문 하나면 사실은 충분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사망연산자나 스위치 알려드린 이유는 실무에서 이걸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열과형 이거 좀 무시하시고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0, 1, 2 중에 숫자를 하나 입력해봤어요. 그래서 0을 입력하면 가위, 1이면은 바위, 2면은 보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한번 해봤고 요거를 if문으로 스위치문이랑 if문 둘 다 써봤어요. 둘 다 써봤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거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위, 바위, 보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가위는 0, 바위는 1, 보는 2가 할당이 되고 내가 만약에 바위에다가 100을 할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내가 만약에 가위에다가
100을 넣어놨다. 그러면은 바위에는 자동으로 101이 들어가고요. 보에는 자동으로 102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걸 어디다 쓰느냐? 가위바위보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문 쓸 때 0 대신에 그냥 가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위라는 값이 0이니까. 그래서 그 0, 1, 2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가위, 바위, 보. 그러면 이제 코드가 좀 더 이제 가독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가위바위보 값을 넣었을 때 가위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면은 이거 하는구나. 바위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면 이거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매크로 상수, 매크로 상수 이용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매크로 상수 이용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샵 디파인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3호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가위바위보를 구했어요. 3호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 했다. 그럼 나머지가 1이니까 얘는 바위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99 했다. 그럼 나머지가 0이니까 얘는 가위가 되는 거고 100일 했다. 그럼 나머지가 2니까 얘는 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누기 3,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좀 더 이거보다 긴장감 있겠죠. 플레이어 1이 0을 냈어요. 그럼 가위니까 이제 그 플레이어 2는 1을 내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하면은 플레이어 1이 100을 냈다. 그럼 내가 뭐를 내야 할지, 어떤 숫자를 적어야 유리할지 이거를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은 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서 100이면은 바위에 해당하니까 뭐 101 이렇게 되겠지만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괜히 뭐 이제 99 냈다가 지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조금 더 이제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가위바위보 했을 때 승패를 이제 출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가 가위를 냈을 때 가위 출력해주고 두 번째가 가위 냈을 때, 바위 냈을 때, 보 냈을 때 경우의 수 늘려놓고 그리고 첫 번째 플레이어가 바위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3개 늘어놓고 보였을 때도 경우의 수 3개를 늘어놓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이거에 대해서 경우의 수 3개 경우의 수 3개, 경우의 수 3개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으면은 이렇게 쓰는 게 비효율적인데 9개나 뭐 한 20개 정도의 경우의 수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스위치문으로 쓰게 되면은 케이스 제로 그러니까 이제 가위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한 또 스위치문 쭉 해서 적고 바위에 대해서도 스위치문 적고 이렇게 그 if문이나 스위치 모두 중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문 안에 if문, 스위치문 안에 스위치문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현님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지선님 이해돼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용천님도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였냐면 내가 뭐 1989년생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뱀띠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건데요. 12지시는 1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돼요. 어쨌든 왜냐면 12지시는 글자 그대로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순환.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어떤 연도를 나머지 0 했을 때 그 뭐 원숭이 띠인지 닭 띠인지 뭐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데 알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12로 나눠보니 나머지가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뱀띠인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뱀띠를 기준으로 했어요,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 띠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뭐 뱀, 말, 양 해서 쭉 경우에서 늘어놓고 이거를 스위치문으로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뭐 1989년은 뭐 기사년, 1988년은 무진년 뭐 이런 거 출력되게. 그래서 2024년은 갑진년, 2023년도는 개묘년, 2022년은 이민년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나오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12지신 같은 경우는 뭐 쥐띠부터 돼지띠까지인데 이 쥐소 호랑이 쥐소 호랑이 토끼는 자축인묘 그리고 용 뱀 말양은 진사오미 그리고 원숭이 닭 개돼지는 신유술에 어떻게 외울게요? 꼬러기 소비대 돌기덩이 호치새초미 자축인묘 이거
그렇게 해서 외웠고요. 굉장히 교육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요걸로 이제 전 외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맨날 내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거는 제가 그냥 문제를 내다 보니까 외웠어요.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기산연도니까 뭐 내가 태어난 연도를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면은 기겠구나. 그러면은 나머지가 0인 거는 경이겠네. 그래서 경신임계 가벌병정 무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늘어놨어요. 지금 보면은 4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사년 이걸 어떻게 출력했냐면 뭐 가불병정 무기경신님께 이거는요 글자 출력하고 그 줄 띄어쓰기 안 했어요. 글자 한 글자만 딱 출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 아니면은 진 이런 거 할 때는 그거 출력하고 글자 띄어쓰기 했어요. 그러면은 기 출력하고 사 출력하고 한 줄 띄겠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스위치문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숫자가 이렇게 뭐 9부터 있어도 상관없어요. 9부터 해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나이를 입력해 봤는데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0살부터 9살이다. 그러면은 뭐 유아, 뭐 10살부터 19살이면 뭐 청소년, 뭐 이런 거 출력하는 건데 이거를 if문으로도 할 수 있고 스위치문으로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스위치문만으로는 못해요. 왜냐면 음수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혹시 처리하는 방법이 뭐 나중에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 음수에 대해서는 if문 처리해 줘야 되고 나머지 10대냐 뭐 10대 미만이냐 요거는 age에다가 10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8살이다. 그러면 10으로 나누게 되면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0에 해당하는 게 되고 내가 만약에 19살이다. 그럼 10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기 10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봤고요. 뭐 이프모님은 훨씬 더 쉬워지죠. 이프모님은 뭐 음수이거나 100살 이상이면 타노스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근데 이렇게 이제 만약 한꺼번에 내가 썼다. 이렇게 한꺼번에 썼다면 else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else가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상관없는데 else에 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여기 else에 걸리는 거는 100살 이상. 이 경우만 else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우리 4분면 문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선생님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1, 2, 3, 4분면 몰라요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문제에서 분명히 조건을 줬어요. 이제 뭐 둘 다 양수일 경우는 1 출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1이에요 그러면은 1 만약에 뭐 마이너스 1,1이에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3 뭐 1, 마이너스 1이에요. 4. 그래서 이렇게 이 사분면 문제를 조건문으로 우리가 풀었었는데 조건문으로 풀었을 때는 굉장히 심플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조건문으로 풀게 되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다예요. x가 0보다 크면서 y가 0보다 크다 1 출력. x가 0보다 작은데 y가 0보다 크다 2. 둘 다 0보다 작으면은 3. 그 외에는 4. 근데 뭐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은 0. 지금 굉장히 심플한 코드죠. 근데 굉장히 심플한 코드인데 이거를 스위치문으로 쓰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x가 0 넘고 y가 0 넘는지 여부를 xx에 넣고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 1이 들어가요. 근데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0이 들어갑니다. 즉 이게 참인 경우죠. 그 디폴트는 뭐예요?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xx 값이 그러면 둘 다 음수니 체크해요. 둘 다 음수면 3 출력하고 그것도 아니면 혹시 그 x는 음수인데 y는 양수니 또 체크해요. 그러면 2 하고 근데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니 체크해요. 그럼 4 출력하고 근데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그때는 0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지금 코드가 길어졌죠. 같은 문제거든요. 같은 문제인데
얘는 이 부분을 풀면 이렇게 풀었는데 스위치문으로는 이렇게 풀었어요. 한 화면에 안 들어오죠. 화면에 안 들어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범위 문제 자체가 스위치문으로 푸는 게 적합하진 않은데 여러분한테 굳이 시켰어요. 여태까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응용해 보라는 의미에서 시켰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이딴 식으로 코드 짜면은 이제 불려갑니다. 어디 뭐 힘든 거 있냐 이러면서 이제 불려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면 달팽이 문제인데요. 이게 막대기가 있을 때 달팽이가 하루 동안 A만큼 올라가요. 잠듭니다. 잠들게 되면은 B만큼 떨어져요. 또 A만큼 올라가고 B만큼 떨어져요. 그랬을 때 달팽이가 올라가야 되는 총 높이가 9이래요. 이제 그거를 구하는 건데 이거 그리고 이제 며칠이 걸리는지는 데이. 그래서 이 데이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고요. 하루에 A 빼기 B만큼 올라가고 내가 총 올라가야 되는 높이는 V 빼기 B니까 V가 아니고 V 빼기 B입니다. 왜냐면 내가 B만큼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이게 내가 정상에 도착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은 안 미끄러지는데 어쨌든 정상에서 1m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잠들었을 때 미끄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B를 하고요.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데 만약에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이제 이 V 빼기 B를 A 빼기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루 더 추가해 주는 거야. 뭐 딱 떨어지면 하루 추가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며칠 걸린다. 이거 출력하는 거고 이거 달팽이 문제는 사실 반복문으로 푸는 게 더 쉬운데 이 백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요구했어요. 근데 백준에서 원하는 요구 사항을 맞추려면은 반복문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느려져요. 아, 문제 될 것도 생각났네. 이거 반복문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따가. 반복문으로 풀면 훨씬 쉽습니다. 푸는 게. 코드는 더 길어지는데 생각할 게 좀 더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계속 왜 이래요? 뭐 이런 것들. 이거. 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를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100 더하기 1 곱하기 100 나누기 2 이렇게 하게 되면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할 수 있어요. 1부터 n까지 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고투문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뭐 1부터 100까지 합을 또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투문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실무에서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본인 머리에 자신 있고 뭐 맨사 회원님은 쓰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쓰지 마세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조건문을 그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거를 알려드리려는 것 뿐이지 여러분 쓰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괜히 이거 고투문 회사에서 썼다가 너 누구한테 코딩 배웠어? 이랬을 때 이동준 선생님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 나쁜 사람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투문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투 다시 1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썸이라는 변수에 0을 넣고 a에 1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0에다가 0 더하기 1 한 거를 집어넣으니까 썸값은 이제 1이 되고 a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A를 하나 증가시키는 방법은 A는 A 플러스 1 해도 되고, A 플러스는 1 해도 되고, A 뿔뿔 해도 되고, 뿔뿔 A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 2 이상을 증가시킬 때는 A는 A 플러스 2 혹은 A는 플러스는 2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빼기도 A는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는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는 거는 좀 많이 있죠. A는 A-1, A-는 1, A-마이너스 A. 참고로 곱하는 것도 있어요. A는 A 곱하기 5, A 곱하기는 5. 나눗셈도 있어요. A는 A 나누기 5, A 나누기는 5. 나머지도 있어요. A는 A% 5, A는 %는 5.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하나 증가시키는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에다가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A 값이 100 이하일 때는 다시 돌아와요. 1위로. 그래서 썸에다가 A 또 더하고 A 증가시켜요. 그러다 A가 101이 되는 순간 이 고투문을 지나가지 않고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101이고 썸 값은 1부터 100까지 합의되는 거예요. 한영민님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로또 번호 출력하는 문제였는데요. 그 어제 안 오신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이 로또 문제를 풀어서 로또 당첨되면은 당첨금의 70% 이상을 저한테 주기로 다 여러분 그 서약하셨어요. 개인정보 동의서에 다 있습니다. 그 구석탱이에 보면은 그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다 서명하셨어요. 그래서 조민성 님이 아닙니다 선생님 100%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학생이 당첨이 안 됐거나 학생이 당첨이 됐는데 날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한 명이라도 당첨돼서 당첨금 줬으면 제가 이걸 그만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선님 기대할게요. 로또 사면은. 자, 그래서 뭐 로또 번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로또의 핵심은 뭐냐면 1부터 45 사이에 난수가 6개 플러스 1개예요. 6개 플러스 1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1등은 6개가 다 일치해야 돼요. 2등은 5개가 맞고 보너스 번호라는 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가 보너스 번호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6개 플러스 1개의 번호는 서로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로또 번호가. 근데 뭐 11, 45, 뭐 10, 12, 뭐 40, 그 다음에 이제 42, 보너스 번호 뭐 45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요.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물론 1, 2, 3, 4, 5, 6, 7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원래는 사실 이거 하려면은 반복문도 알아야 되고 배열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실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복문도 지금 모르고 배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 로또 에어리어라는 영역을 설정하고 여기 get current process ID라는 걸 씁니다. 근데 제가 그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이거 get current process ID 안 씁니다. 통상적인 코드는 어떠냐면 그래서 통상적인 로또 코드는 이런 코드를 많이 써요. 왜냐면 컴퓨터 자체가 난수를 생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명하는 이 난수 부분은 좀 잘 모르셔도 돼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거나 몰라도 됩니다. 네. 그죠? 노영천님 눈 뜨시고. 네. 피곤해 보이죠? 피곤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통상적인 코드인데 그 나머지 설명은 좀 쉬었다 합시다. 우리 노영천님이 졸고 있으니까 미안해지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난수를 발생시키는 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컴퓨터는 난수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난수를 발생시킬 수 없는데 어떤 특수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숫자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코드가 없으면은 여기 두 줄만 있으면은 맨날 똑같은 난수가 나옵니다. 처음에 뭐 난수가 예를 들어서 40일 나왔어요. 그럼 40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 s랜드라는 걸 쓰고 타임 널을 쓰게 되면은 1970년 1월 1일 이후부터 몇 초가 흘렀는지 그 촉값을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촉값을 넣어서 매번 다른 랜덤 값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 코드는 또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나랑 이원지 님이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동시에 실행하면은 똑같은 난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난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랑 이원진이 다른 난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 그 저는 지금 명칭은 그 코팔럿이긴 한데 옛날에는 뉴빙이었죠. 엣지에 있는 그 AI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CD 값을 나보고 입력을 하래요. S랜드 안에 있는 CD를 나보고 입력하래요. 근데 그렇게 돼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 조민성님이랑 나랑 똑같은 CD를 넣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랜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냥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있냐 했더니 뭐 get PID를 쓰라는데 이 PID get PID는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거고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컴퓨터의 실행 단위입니다. 여기 작업 관리자에 보면 프로세스 있죠? 이런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를 얘기해요. 어쨌든 이 컴퓨터라는 게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장치이고 그 프로그램들 자체가 다 프로세스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이렇게 프로세스가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들이 갖는 각 고유의 아이디들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get PID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리눅스용 C예요. 리눅스. 그러니까 이 코드가 윈도우에서 안 돌아가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좀 돌아가게 해줘 해서 물어봤는데 계속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빙에다 직접 검색을 했어요. 이 코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돌아가게 하고 뭐 윈도우 API 써봐 이랬더니 이런 코드가 나왔고요. 그 코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난수를 발생시키는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시간을 활용해서 난수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랑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동시에 실행했을 때 똑같은 난수가 나오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그 프로세스의 고유 ID 값을 쓰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조건문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 조건문에 집중하시면 되지 이거는 좀 좀 잘 모르셔도 돼요. 다만 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제가 넣은 거고요. 그 실무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그럼 가져다 쓰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알면 좋겠죠. 하지만 이 코드를 제공해 주는 쪽에서 이 코드를 제공해 주는 쪽에서 아예 이 코드를 못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get current process ID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고 코드 내용을 못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코드 내용을 본다고 해도 알아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이미 만들어지는 거를 가져다 쓰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형웅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그 코드를 활용해서 이제 srand get current process 합니다. 근데 그 플러스 n은 뭐냐면요. 이 플러스 n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이 get current process id가 만약에 뭐 100이라고 칩시다. 그 100을 넣어서 랜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랜덤한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랜덤한 숫자를 45로 나눈 나머지니까 0부터 44겠죠. 거기에다가 1을 더하니까 1부터 45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랜덤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를 돌리다 보면은 뭐 두 번째에서 예를 들어서 한 3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너스 버도 3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조건문 보시면은 하나라도 지금 겹치는 게 있으면은 하나라도 겹치는 게 있으면은 고투에서 돌아가요. 근데 고투에서 돌아가서 이 S랜드를 또 하잖아요. 근데 여기 시드 값이 여전히 100이란 말이에요. 이 프로세스 아이디가 변하진 않으니까 그걸 변하게 하려면은 프로그램 껐다 키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실행하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되는 건데 근데 계속 다시 실행하면은 이게 무한 루프가 돌아요. 무한대로. 얘가 만약에 100인데 이 녀석의 뭐 중복되는 값이 3이고 얘도 3이다. 그러면은 무한대가 된다고요. 계속 돌아 계속.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무의 변수 하나 만들어서 처음엔 0이에요. 0. 근데 이제 혹시라도 겹치는 게 나오면 하나라도 겹치는 게 있으면 이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더해요. 만약에 얘가 100이라면 이제는 10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랜덤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겹치는 값이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반복문도 배우고 배열도 배우면은 로또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코드가 쉬울 거예요. 코드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감.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죠. A에다가 2를 더하는 거, A에다 1 더하는 거, 다양한 코드가 있는데 이게 A 뿔뿔이랑 뿔뿔 A는 달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A 뿔뿔을 쓰시든 뿔뿔 A를 쓰든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쓰면은 결과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두 줄로 나눠서 쓰면 결과 똑같고 통상적으로 쓰는 거는 A 뿔뿔이에요. 그러니까 뿔뿔이 뒤에 붙는다고요. 통상적인 건. 그런데 얘네 두 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시라고요. 플러스가 앞에 분야 뒤에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뭐 정보 처리 기사나 기능사나 산업기사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공무원 시험 전산직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뭐 필요하시면 다시 공부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A 값이 0이라고 했을 때 뿔뿔 A 하게 되면은 A를 1로 만든 다음에 출력하고요. A 뿔뿔이면요. 현재 값 1이죠. 1. 그 1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A를 2로 바꿔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서 A 출력하면은 2가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 뿔뿔 더하기 뿔뿔 A는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컴파일러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요. 뭐 A 뿔뿔 더하기 뿔뿔 A는 괜찮은데 뭐 이런 식이다. 이렇게 뭐 되면은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돌리는 거랑 대부시 뿔뿔에서 돌리는 게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복잡한 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코드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이거 딱 봤을 때 썸 값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잖아요. 뭘 어떻게 더하라는 거야? 이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코드 이딴 식으로 짜면 안 돼요. 다만 이런 류의 이거랑 비슷한 류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복잡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 적어도 뭐 이런 류의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진감연산자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일단 반복문 할 때 필요해서 그래요. 반복문 할 때. 그 다음에 이뉴머레이션 열거형이라고 하는데 이 열거형이라는 거는 코드의 가독성을 위한 거고 아까 언급했었어요. 뭐 제뉴어리는 1, 페브러리는 2 이렇게 해서 우리 그 12월을 이렇게 영어 명칭으로 해놓고 하면은 먼스에다가 에이프릴을 넣었단 말이에요. 먼스에다 그냥 4를 넣어도 돼요. 이동준이 4월에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에이프릴이라고 넣어놓으면은 에이프릴 넣어놓고 디셈버, 제뉴어리, 페브러리 이런 거 넣어놓으면은 이게 뭔가 1월부터 12월에 관련된 그런 문제구나 라는 게 좀 더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코드가. 뭐 여러분이 사실 이걸 봤을 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12, 1, 2 쓰지 이게 뭔 짓거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단순히 숫자가 적혀 있는 거 아니고 그 숫자에 이름을 부여해서 이제 코딩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성님 괜찮아요? 많이 피곤하죠? 진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반복문. 그래서 뭐 1부터 100, 그러니까 뭐 똑같은 문장을 100개를 출력하거나 1부터 100까지 합을 더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 이 반복문을 씁니다. for 해서 int i는 0, i는 10 미만, i 뿔뿔 하면은 이게 10번 출력이 되고요. 지금 이거는 i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이거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냐면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임의의 변수예요, 얘는. 이 임의의 변수인데 통상적으로 쓰는 게 IJK예요. 물론 뭐 ABC, 뭐 조민석, 뭐 이원진, 뭐 김동현 이런 변수 써도 돼요. 여기 뭐 이제 뭐 조민석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임의의 변수값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거. 이 조건이 맞으면은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근데 이게 코드가 한 줄짜리면은 중괄호 생략 가능하고 코드가 두 줄 이상이면은 중괄호 무조건 써줘야 돼요. 용천님 이거 이 부분이랑 똑같죠? 중괄호 써야 된다 이런 거는.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안 들어갑니다. 알았죠, 형배님?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은 실행하고 이 조건에서 벗어났으면은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i 값 선언하고 체크하고 실행하고 증가시키고 체크하고 실행하고 증가시키고 체크해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용천 이해되나요? 우리 순재님 알겠어요? 우리 지선님 알겠나요? 우리 재현님도 알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i는 0부터 해서 i는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 4, 5, 6, 7, 8, 9일 때 실행을 합니다. 총 10번 실행해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코드는요. i가 1일 때, 2, 3, 4, 5, 6, 7, 8, 9, 10일 때 실행해요. 총 10번 실행합니다. 썸이라는 변수에 0 넣고 썸에다가 i 값을 하나씩 더해요. 처음에는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2 더하고 그 다음에 3 더해요. 계속 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하는 과정 있잖아요. 뭐 1부터 2까지, 1부터 3까지, 1부터 4까지. 그 더하는 과정을 지금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10번 찍고 1부터 1까지 합, 1부터 2까지 합, 1부터 3까지 합 쭉 알려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오는 값은 55다. 1부터 10까지 합. 이렇게 반복문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조건문이나 반복문 없이도 뭐 1부터 100까지 합 이런 거 구할 수 있지만 반복문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1부터 2까지, 1부터 3까지 그 합이 얼마인지 중간 과정들도 일일이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요거 알려줘 놓고서 이거 문제를 풀라고 했죠.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뭐 푸신 분도 있고 못 푸신 분도 있을 텐데 같이 해볼 거고요. 이제 진도 좀 더 나가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쭉 드릴게요.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일단 끄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전 다시 켤게요.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제 헬로 C PROJ 05까지 했으니까 헬로 C PROJ 06을 할게요. 헬로 C PROJ 06 프로젝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소스 추가요. 이게 소스를 추가해야 그 프로젝트도 설정할 수 있죠. 추가해서 새 항목 갑니다. 그래서 뭐 헬로 C 언더바 01 언더바 뭐 솔브 1. 자, 이거 만들어 주시고 이 프로젝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들어가서 여기 CC 뿔뿔 가서 SDL 검사를 꺼줍니다. 그래서 샵 인클루드 우리 매번 작성하는 거 똑같이 작성해줘요. 자, 1번 문제는 1부터 n까지의 수를 모두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받아야겠죠. 1 이상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int num int n 할까요? int n scanf %d, and n 합니다. 그래서 for int i는 0, i는 1, i는 1, n 이하, i 뿔뿔 적고 for int f %d 뭐 한 칸 띄고 n 해요. 그 다음에 for int f
역슬래시 n. 뭐 그 다음에 뭐 2점 뭐 1부터 n까지의 수 중 뭐 짝수만 출력할 것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적어주시고. 자, 그래서 뭐 1 이상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했는데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은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끝나요. 마이너스 1이면은 n 값이 마이너스 1이고 i 값이 1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출력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요. 내가 근데 만약에 뭐 1 이상의 정수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10 하면은 n이 아니고 i를 해야죠. 죄송해요. 네, i 값을 해서 뭐 10 했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0을 쫙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출력하고 한 줄 띄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폼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i 값은 코 영역이 끝나면 소멸돼요. 그래서 또 쓸 수 있어요. int i는 1, i는 n 이하, i 뿔뿔 if 짝수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2로 나눴을 때 0인 것만 출력을 합니다. 콤마 i. 뭐 printf 역슬래시 n 뭐 3 해서 m 입력하세요. 역슬래시 n 하고 뭐 int m 해서 scanf and m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적고 1번이랑 2번 결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i 값이 1일 때부터 i 값이 n 값 이하일 때까지 요 빨간 색깔 코드를 계속 실행을 하고요. i 값이 n 값보다 커지는 그 순간에 끝나요. 그리고 이 i는 소멸돼요. 여기서 다시 i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i랑 이 i는 서로 별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이동준과 서울에 있는 이동준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아니면 뭐 이런 거죠. 뭐 한 200년 전에 이름이 이동준인 사람이 있었다 칩시다. 여기는 이동준은 200년 전 이동준. 이거는 지금 이동준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전 이동준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돼서 서로 별개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수 중에 짝수만 출력한다 하면은 이 반복문 안에 이렇게 조건문이 삽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게 if문 안에 if문이 삽입되는 거 봤고 스위치문 안에 스위치문이 삽입되는 거 봤고요. 스위치문 안에 if문 삽입되는 거 제가 얘기했고 if문 안에 스위치문 삽입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반복문 안에 조건문 삽입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도 삽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건부를 잘 써서 안에 if문 없이도 코드 잘 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머리를 좀 덜 써도 되고. 뭐 조건문 잘 써서 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 코드를 읽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if문을 해놓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쭉 읽어드리기 때문에 좀 편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1부터 n까지 수 중에 짝수만 출력하는 게 아니고 1부터 n까지 중에 m의 배수를 제외하고 출력을 하래요. 그러니까 2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부터 n까지의 수 중에서 2의 배수만 출력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 그대로 갖고 오고 이 조건만 바꾸면 돼요. 복사해서 여기 포문 있잖아, 포문. 두 번째 거.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이 대신에 m 적으시고 앞에 느낌표만 적으면 끝이에요.
자, 뭐 10 하면은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짝수만 출력한다. 2, 4, 6, 8, 10이고 여기다 3을 입력하면은 1부터 10까지의 그 수 중에서 m의 배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3이죠. 3의 배수 제외하고 출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 6, 9 빼고 다 출력한 거예요. 그 지금 코드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2랑 이 부등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만 지금 달라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데 홀수만 더해서 출력을 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자, 1부터 n까지 합을 구해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은 int sum에서 0. 합을 저장할 변수를 넣고요. 자, 폼은 int i는 0, i는 1부터 i는 n 이하, i 뿔뿔하고 조건문 걸어요.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거에 대해서만 sum에다가 i를 더해요. 홀수일 때만 i를 sum에 더해요. 홀수가 그러니까 짝수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거죠. 1부터 %d까지의 홀수 합 %d 역셀레이션 컴마에서 앞에도 역셀레이션 붙일게요. 여기다 n, sum 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뭐 1 이상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10 하면은 1부터 10까지 출력도 다 하고 그리고 2, 4, 6, 8, 10 해서 뭐 짝수만 출력도 하고 3 입력하면은 뭐 3의 배수 제외하고 출력도 하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홀수 합을 하게 되면은 25가 나오죠. 왜 25가 나오는지 뭐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해서 홀수 제외해야 되니까 얘들 제외하고 홀수 일 때만이잖아요. 미안해요. 짝수를 제외하고 그래서 16 그 다음에 9 해서 9 더하기 16이니까 25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문이 없으면 1부터 n까지의 합이에요. if가 없다면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코드가 돼요. 자, 여기까지 다들 결과 잘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를 풀 건데요. 입력한 수에 따라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할 거예요. 입력한 수에 따라서. 여기 5번까지만 좀 해볼게요. 그리고 1번부터 5번 복습을 좀 하고 계세요. 자, 일단 이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들어가서 일반 가서 빌드에서 제외하시고 또 소스 새로 만들어요.
hello C 02 언더바 solve 2. 네, 우리 원진님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샵 include 뭐 stdio.h 적고 int main return 0 합니다. 사실 요 int main 뭐 return 0 이것도 다 코드에 의미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메인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함수 파트, 그러니까 뒤에 있는 파트를 배워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C 책이나 어떤 교재들은 시작하자마자 함수를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함수 설명을 좀 뒤로 미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단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시고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입력한 수에 따라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할 겁니다. 아, 참고로 주석 쓸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주석 있잖아요. 이런 주석 쓸 때는 안쪽에 이렇게 뭐 별 같은 거 넣을 때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코드 하다 보면은 뭐 곱하기 넣을 수 있잖아요. 뭐 A는 뭐 5 곱하기 10 이렇게 넣을 때 이 뭐 별과 별 사이에 곱이 있게 되면은 조금 주의해 줘야 한다. 여러 줄 주석일 경우 주석 안에 별이 있으면 주의해 줄 필요가 있다. 주석이 제대로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주석이 그냥 이거예요. 슬래시 슬래시. 이게 제일 무난한 주석이죠. 자, 그래서 입력한 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중 반복문이 필요해요. 이중 반복문. 그러니까 뭐냐면 반복문이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이 바깥에 반복문, 파란 색깔은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고 첫 번째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별을 하나만 출력하고 두 번째는 별을 2개 출력하고 얘는 별을 3개 출력해요. 그러니까 얘도 반복문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반복문이에요. 네, 이중 반복문이에요. 요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을 출력할 때는 뭐 프린트 F로 출력을 해야 되고 프린트 F로 출력해야 되고 줄을 띌 때는 뭐 프린트 F 뭐 이렇게 해줘야겠죠. 프린트 F는 그냥 별만 출력하고. 자, 이제 반복문 들어갑니다. 뭐 프린트 F 몇 층인가요? 뭐 층수를 입력하라고 해야겠죠. 뭐 int n 해서 n 하기 싫으면은 f 뭐 플로어 거의 약자죠. 층이니까 뭐 스캔 f %d and f 하고 4에서 int i는 0 i는 f 미만 i 뿔뿔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포문을 또 넣어줘야 돼요. 4 int j는 i만큼 그 다음에 j가 또 i 미만 j 뿔뿔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합니다. printf 뭐 별 다 했으면은 printf \n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i가 뭐 0이고 뭐 j가 i 미만이면은 뭐 사실은 이게 뭐 영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j는 죄송해요. 0이죠. 0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j를 마이너스 1로 넣든지 아이 뭐 마이너스 1이 뭐야 하는 사람은 뭐 i를 뭐 1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j는 뭐 0으로 하시든지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건데 지금 얘도 그 문제 해답이 되고요. 지금 요 녀석도 문제 해답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코드인데 똑같은 코드예요. 결국에는 3층짜리 출력하는 거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이제 j가 얘는 뭐 마이너스 1부터 하고 i는 뭐 0이고 i는 f 미만이다. 그 얘는 이렇게 다르죠. 근데 결국 다르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하나, 둘, 뭐 세 번 되고 얘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출력하는 거는 똑같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녀석은 이제 빨간 색깔 반복문이고 얘는 파란 색깔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빨간 색깔 반복문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이제 파란 색깔 반복문이 세 번인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 f 값이 3이라면 자,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핑크색이라고 본다면 뭐 처음에는 이제 i는 마이너스 1, 뭐 j가 i 미만이니까 한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i 값이 1이 됐어요. 그러면은 0일 때는 한 번 반복하고 i 값이 1일 때는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니까 두 번이죠. 그리고 i 값이 2가 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0, 1 해서 이렇게 세 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문, 이 파란 색깔 반복문 수행하고 나서 그때마다 한 줄 띄워주고요. 뭐 지금 이 친구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i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반복하고 j 값이 뭐 0이라고 하면은 한 번. 이제 i가 1이면 i가 2일 때는 j가 0, 1. i가 3이면은 j가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줄 띄어쓰기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워낙에 습관적으로 출력할 때 끝에 역슬래시 n을 붙여가지고 역슬래시 n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를 좀 인식하기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그 예쁜 그 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